왜 그랬을까? 그 테이바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그 뜩이 생긴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실적이랑 좀 다르게 나와요. 항상 우리나라는 항상 4분기를 보고 어닝 쇼크 시즌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실적이랑 좀 다르게 나와요. 항상 우리나라는 항상 4분기를 보고 어닝 쇼크 시즌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일괄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하고 요게 이제 연간 결산이에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잖아요. 결산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요걸로 해가지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5월에 세금 나가거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상반기로 잡고요. 요거를 하반기로 잡아요. 국세청에서. 그러니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강제적으로 12월 결산으로 잡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아니야. 미국은 본인들이 그냥 뭐 1월을 결산으로 잡든 뭐 6월을 결산으로 잡든 뭐 9월을 결산으로 잡든 뭐 상관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 그 결산이라는 부분에서 미국은 계속 이제 비용 반영을 계속 이제 하고 싶은 달에 혹은 꾸준하게 이제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근데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실적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 실적 보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일부러 흑자를 만들어낸 거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실제로 가능한 게 뭐냐 그러면은 1년 동안 그 대충 쓰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뭐 원재료 구입비가 있을 거고 인건비가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거는 고정비용이야. 그 다음에는 이 고정비를 제외하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비고정비는 뭐냐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 보험 처리해야 되고 아니 법인에서도 이게 뭐 이렇게 뭐 자동차 이렇게 뭐 사고 나면은 수리비 이런 거 나가잖아. 그 이런 유지 관리비 이런 비용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갑자기 나가는 수선비라 그래요. 그리고 은행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요새 얘기 나오는 뭐 대손 충당금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현대기아차 리콜 비용 이런 것도 다 이제 충당금이거든요. 회사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비상시로 돌리는 충당금 요런 것들도 비정기적이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임대료 이런 거는 고정비라고 볼 수 있겠으나 원재료 비용, 인건비, 임대료 이런 거는 다 고정비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반영할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영을 이번에 하느냐 아니면은 뭐 다음 분기에 하느냐. 왜냐면 이거는 그 잡손실, 잡이익 뭐 이런 식으로도 회계 처리할 때 잡긴 하는데 그런 회계 처리에서는 연간에서 보통 미루고 언제 때리냐 그러면은 요때 때려요. 그러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특히 이게 연초에 발표되는 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잡손실들이 다 그 한 방에 이게 처리가 돼 버리니까 이거는 어닝 쇼크가 날 수밖에 없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 영업이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영업이익은 순수하게 장사한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다 더하고 뺀 게 뭐냐 그러면은 그게 순이익이에요. 그런 이거는 계속 법인세처럼 계속 나가는 세금 같은 영역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잡손실 잡이익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 요거를 왜 이렇게 숫자가 나왔냐면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사업보고서를 봐야 돼. 사업보고서 1년치의 결산보고서 이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이 회계는 여기서 깎고 여기서 반영했고 이게 다 이게 비용들이 이제 그 주석으로 다 달리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이익은 잘 나왔네 하면은 오케이. 장사는 잘했네. 그 나머지 도대체 니들 어디서 이렇게 빼먹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마이너스 났는데 순이익이 왜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이거는 사업보고서를 보고 보셔야 됩니다. 이걸 뜯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동안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뭐 LX 인터를 예를 들자 그러면은 배가 있었는데 배 수리비 그런 거 필요하거든. 유지비니까 배 뭐 수리하면은 뭐 몇백억씩 깨지잖아. 그런 것들 갑자기 결산으로 다 때려박아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제일 이제 그 어렵게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회계예요 이게. 결국에는 회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뉴스 찾아보는 거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감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진행됩니다. 감가는 매년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어찌 보면 약간 일정한 그 비중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저기 어디냐 평택 사업장 8번째 팹에 대해서 이제는 감가상각이 끝나서 매년 순이익이 얼마씩 추가될 겁니다. 이런 게 보고서에 나와요. 감가는 투자금이 명확하고 투자금을 몇 년에 나눠서 감가한다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7년 따라서 감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사업보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빵꾸가 났는지 지금은 추정만 할 수 있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추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뜯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이게 일률적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보기 쉬운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로 장난질이 많이,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식으로 장난질 하냐 그러면은 CEO가 교체되잖아요. 그러면 CEO 바뀌는 임원 인사는 그 전부터 이제 될 거 아니야. 계획될 거 아니에요. 이번 대표님 나가시고 다음 사장님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전 사장이 뭘 다 안고 가냐 그러면은 요걸 다 안고 가요. 요걸 다 한 번에 일괄 반영시켜버려. 그 중에서도 무엇? 마이너스만 일괄 반영시켜버려요. 마이너스만. 그리고 CEO가 바뀌잖아? 그럼 CEO가 바뀌면은 그동안 그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플러스 요인들 있죠. 이걸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 좀 심하면은 그 우리가 뭐 계획이나 뭐 아니면 뭐 MOU 이런 거 전부 다 땡겨와. 사장 바뀌었으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CEO를 교체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냐?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일종의 예의지. 그 CEO가 이제 뭘 한다 그러면은 약간은 그 좀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CEO 치적으로 이제 만들어준 거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마이너스 날 거는 다음 분기로 넘겨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멀종의 어찌 보면은 회사라고 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법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회계 가지고 약간의 장난질을 하는 부분이라서 결국 추세가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지만 못 믿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그 방향이 맞냐?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이 옳은 건가? 이 부분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순이익을 기준으로 EPS를 기준으로 배당을 주다 보니 요런 부분은 투자하면서 좀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EPS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 기준에서 이제 회계 재무를 보실 때는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은 다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뭘 봐요? EPS가 제일 먼저 있어. EPS 보고 매출 보고 그 다음에는 주식 발행 숫자 보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각.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제 1번의 가치가 뭡니까? 제 1번의 가치가 EPS예요. 주당 순위. 한 주에 가치라고 부르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EPS라는 단어가 거의 안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요 EPS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EPS 얘기가 없어요. 월스트리트 애들이 돈을 투자하고 이 퀀트를 돌리고 이게 자금을 집행하는 그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EPS인데 우리나라는 EPS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여의도 형들은 당연히 EPS 얘기하지. 애널리스트 형들은 당연히 EPS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은 그 뭐예요? 주당 순이익이 뭐예요? 이러거든. 우리나라에서 요새 그래도 알아듣는 건 이거야. PER. 이거 하나 알아들어요. PER 하나. 그리고는 배당률. 배당 몇 프로 준다더라. 이거는 알아. 왜 배당률은 이자니까.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맨날 얘기하니까 귀에 딱지 않도록 PER이 몇 배니 PER이 몇 배니 얘기하니까 이건 알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EPS는 몰라. 제일 중요한. 사칙연산의 가장 핵심이 되는 EPS를 몰라. 이런 거 다 강의 있나요? 그러는데 저는 EPS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EPS와 배당 성향 총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배당률은 알아도 이건 모른다 또? 총 주주 환원율?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얘기하면은 야, 총 주주 환원은 또 뭐냐 이거 뭔데? 뭐 이게 긴데 이러거든. 배당 더하기 소각 비율. 우리나라는 소각이 없으니까 이 얘기하면 그거 뭔데 이러거든. 근데 미국은 다 소각을 하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저기 있거든요. 저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저 기초 강의 주식하는 제일 기초적인 강의야 이거. 기아차 배당의 소각까지 하면은 7% 나오잖아요 거의. 6.5에서 7%? 현기차 살만하냐 기아 살만해요. 현대도 우선주 살만합니다. 현차 EUV는 바닥 대비로 보면 겁나 올랐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한국 시장의 주식판에서 접근 방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종목이 많이 없으니까 여의도에서 그냥 얘기하는 분석하는 방향이 맨날 뭐 모멘텀, 이벤트 맨날 바이오 그렇잖아. 약간 이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상상의 나라에는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상상의 나라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이런 거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 부족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뭐 여러 뭐 재무회계 관련된 썰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바뀌어야 될 거 많잖아. 부동산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서도 우리나라가 대주주가 장난질 치기 쉬운 게 우리 뭐 저렇게 뭐 여의도나 종로나 강남에 부동산 들고 있는 회사들 이 회사들 겁나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취득 가액이 10억이야. 예를 들어서 회사 법인 건물
회사 본사가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시세가 1000억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10억짜리 건물을 들고 있는 겁니까? 1000억짜리 건물을 들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건물을 들고 있는 겁니까? 1000억짜리 건물을 들고 있는 겁니까? 이게 법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재무라고 하는 그 재무제표 회계 장부를 100% 믿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냥 대주주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장부에 기록한 게 결국 가치예요. 그러니 내가 10억의 건물 샀습니다 그러고는 장부를 업데이트 안 하면은 이 회사는 1000억짜리 건물을 들고 있음에도 재산이 10억으로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회계상으로 이거를 자산 재평가라 그럽니다. 자산 재평가에 의무가 없잖아.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 쓱 해보면은 요거 한 방에 순이익이 재무상으로 플러스 990억이 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안 해, 이거. 안 해. 왜? 해놓으면은 자산 올라가니까, 재산 올라가니까, 해놓으면은 뭐 규제 생기고 세금 많이 나오고 해봤자거든. 이득되는 게 없거든. 안 하지 그러니까. 이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아마존 같은 애들 보시면은 어디 뭐 리비안에 투자했던 그 지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매 분기 반영을 시켜버려 그냥. 매 분기. 그러니 부작용이 좀 적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찌 보면은 금융 선진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자산 재평가 관련돼서는 요게 이제 삼성그룹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삼성그룹이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겠어요.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여기 아직도 취득가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몇십조를 들고 있는데 그냥 취득가액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잡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 지금. 아직은 바꿀 수가 없어. 삼성이 걸려 있잖아. 삼성이. 재용이 형의 지배권이 삼성그룹의 그 지배력이 달려있는 거라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바뀔 거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4분기에 실적이 왜 이래요? 이라고 하실 때는 뭐 4분기 실적만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연간으로 영업이익을 보셔라. 요걸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순이익은 흔들릴 수 있다. 순이익은 얼마든지 대주주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워렌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워렌 버핏 할배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EPS는 만들 수 있다라고 이 버피동이 실제로 얘기한 말이에요. 버피동이 이거. EPS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버피동이 실제로 말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영업이익 말씀드리는데 제 버피달배 이 얘기 딱 듣고는 솔직히 EPS를 믿고 가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 해가지고 미국은 EPS를 또 만들어버리잖아. 똑같은 이익을 얻는데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되려버리면 주식이 없어지는 거니까 EPS가 올라가거든. 착시가 생겨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잖아. 근데 이게 성장하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성장 못하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 그래서 EPS가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장기로 투자했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매출 총 이익을 보라. 총 주주 환원율을 봐라. 그리고는 YOY 성장률을 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모든 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든 간에 어떤 지표든 간에 하나만 보면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만 보면은. 실적도 한 분기 실적만 보면은 뭔가 이 뭐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지표의 트렌드 추세를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4분기 때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4분기 실적 발표는 그러니까 우리 4분기 실적 발표는 항상 그 국내 기준으로는 어닝쇼크고 어닝쇼크 비율이 한 30% 된다 그래요. 통계내 보면은. 예상이 1000억 나올 거야 그러면 한 700억 나온다 이거지.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런 비용 처리 때문에 저런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연초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실적 안 좋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된다.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1월 달에 대형주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설 지나고 산다 했잖아. 왜 그랬을까? 그 테이바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그 뜩이 생긴다.